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떤 것을 드셨나요? 매일 아침 이 음식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뇨 예방은 물론 비만을 예방하여 지방간까지 사라지는데요. 오늘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이유부터 의사들도 인정한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챙겨 먹으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 식사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이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몇 년 전부터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위해 간헐적 단식이 떠오르며 아침 식사를 자연스럽게 거르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35명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임모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면 비만과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 건강, 즉 인지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선 식사를 거르면 공복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참고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점심 식사를 과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며 혈당이 널뛰듯 움직이게 됩니다. 또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혈당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글루카곤의 분비도 많아지는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성인 남성 약 3만 명을 1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침 식사를 안 한 사람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삼시세끼 챙겨 먹은 사람보다 21%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뇨 환자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면 안 되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하루 식사량을 잘 나눠서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겐 간헐적 단식이 득보다 실이 많아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아침을 거른다면 혈당이 최대 40% 가까이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스페인 연구팀에 따르면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전 9시 이후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5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관리로 당뇨를 예방하고 비만 때문에 찾아오는 지방간을 막으려면 어떤 식사가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먹으면 좋은 꿀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먹기 편하고 현미와 콩 같은 몸에 좋은 곡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미숫가루보다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낫습니다. 미숫가루는 곡물류를 열풍 건조, 가열 건조하여 익힌 다음 정제 과정을 통해 가루로 만드는데요. 하지만 이 정제 탄수화물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 흡수가 빨라지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허기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간식을 찾거나 다음 식사 때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데요. 게다가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약 20분이 지나야 뇌에 신호가 전달되는데 미숫가루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빠르게 먹을 수 있어서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건강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가끔 미숫가루를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주기적으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건 피해 주시고 특히 당뇨 환자 혹은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과일즙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과일즙, 채소즙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즙은 과일과 채소 속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데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건강즙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즙을 드실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양파즙도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드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더라도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줄어들어 과당의 흡수가 더 빠르고 물처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들지 않고 금방 배고픔을 유발하게 되어 건강을 생각하면 과일 그대로를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잠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과일도 조심하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루에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걸까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곡류군과 과일군의 1교환 단위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총량은 과일 1교환 단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만 드시는 경우에는 3분의 1개, 총 80g이고요. 방울토마토와 사과를 드실 경우 방울토마토는 10개, 사과는 40g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염 환자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마늘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위 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배즙, 사과즙, 양파즙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건강즙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체내 칼륨 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빵과 시리얼입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기 위해 빵에 잼을 발라서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마 이 조합들이 몸에 좋지 않다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미숫가루와 동일한데요. 시리얼은 혈당 지수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혈당 지수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특정 음식을 먹은 이후 2시간 동안 혈당이 상승한 것을 수치화하여 숫자로 표기한 건데요. GI가 높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얼은 제조 공정에서 몸에 흡수가 더 잘 되는 단순당으로 분해시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리얼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이 금세 추락하게 되어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시리얼이 아침 식사 대용의 이미지가 생겨서 그렇지 많은 영양학자들은 사실 시리얼 아침 식사는 과자로 아침을 때우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아침에 시리얼을 드셔야겠다면 시리얼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보다는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난 후에 시리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당이 많이 함유된 시리얼보다는 저당 제품이나 단백질이 보강된 시리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첫 공복을 깨는 아침 식사는 어떤 것으로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씩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밤새 잠든 사이에도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탈수 증상은 밤새 혈액의 점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상 직후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 몸에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혈액과 림프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기상 직후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상 후 물 한 잔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때는 21도에서 24도씨의 온도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찬물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분 계시죠? 공복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드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앓으신 분들은 물을 빨리 드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은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아침 공복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달걀은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아 근육 생성을 돕고 뼈와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또 기억과 학습 능력 등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 콜린도 풍부합니다. 달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또 풍부한데요. 이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망증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계란 속 레시틴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삶은 달걀을 아침에 섭취해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매우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트밀은 가마에 구운 귀리를 압착 절단하여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서 조금만 드셔도 오랜 시간 포만감이 유지되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 속에서 점성을 형성하며 포도당 흡수를 저해하며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오트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더라도 작게 분쇄된 오트밀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트밀을 고르실 때는 귀리를 거의 분쇄하지 않은 형태의 오트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하실 분들은 위장이 안 좋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평소 배에 가스가 쉽게 차고 복통과 잦은 배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트밀 섭취를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그릭 요거트는 꾸덕하고 진득한 질감이 매력인데요. 이 그릭 요거트는 인공 첨가물 없이 원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거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청을 제거하고 단백질만 남기는 방법으로 제조를 해서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가서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됩니다. 또 그릭 요거트는 혈당 수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데요. 탄수화물 비율이 적기 때문에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가 포함된 고단백 식사를 한 경우 저단백 식사를 한 그룹보다 체지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칼슘, 마그네슘, 인이 풍부해 노년기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섭취한 결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뼈 형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릭 요거트는 노년기 어르신들, 당뇨,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한식에 익숙하신 우리 부모님들이실 텐데요. 그래도 간식으로 떠먹는 요거트는 한 번씩 즐겨 드시잖아요. 이때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5번째는 바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을 시작으로 꿀조합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꽝조합의 음식들은 명확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꼭 챙겨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은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항노화 효과, 치매 예방, 인지기능 향상, 근손실 예방,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꽝조합을 피한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이든지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셔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떤 것을 드셨나요? 매일 아침 이 음식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뇨 예방은 물론 비만을 예방하여 지방간까지 사라지는데요. 오늘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이유부터 의사들도 인정한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챙겨 먹으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 주세요. 아침 식사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이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몇 년 전부터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위해 간헐적 단식이 떠오르며 아침 식사를 자연스럽게 거르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35명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임모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면 비만과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 건강, 즉 인지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선 식사를 거르면 공복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참고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점심 식사를 과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며 혈당이 널뛰듯 움직이게 됩니다. 또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혈당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글루카곤의 분비도 많아지는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성인 남성 약 3만 명을 1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침 식사를 안 한 사람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삼시세끼 챙겨 먹은 사람보다 21%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뇨 환자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면 안 되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하루 식사량을 잘 나눠서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겐 간헐적 단식이 득보다 실이 많아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아침을 거른다면 혈당이 최대 40% 가까이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스페인 연구팀에 따르면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전 9시 이후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5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관리로 당뇨를 예방하고 비만 때문에 찾아오는 지방간을 막으려면 어떤 식사가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먹으면 좋은 꿀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먹기 편하고 현미와 콩 같은 몸에 좋은 곡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미숫가루보다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낫습니다. 미숫가루는 곡물류를 열풍 건조, 가열 건조하여 익힌 다음 정제 과정을 통해 가루로 만드는데요. 하지만 이 정제 탄수화물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 흡수가 빨라지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허기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간식을 찾거나 다음 식사 때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데요. 게다가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약 20분이 지나야 뇌에 신호가 전달되는데 미숫가루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빠르게 먹을 수 있어서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건강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가끔 미숫가루를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주기적으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건 피해 주시고 특히 당뇨 환자 혹은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과일즙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과일즙, 채소즙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즙은 과일과 채소 속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데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건강즙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즙을 드실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양파즙도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드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더라도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줄어들어 과당의 흡수가 더 빠르고 물처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들지 않고 금방 배고픔을 유발하게 되어 건강을 생각하면 과일 그대로를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잠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과일도 조심하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루에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걸까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곡류군과 과일군의 1교환 단위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총량은 과일 1교환 단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만 드시는 경우에는 3분의 1개, 총 80g이고요. 방울토마토와 사과를 드실 경우 방울토마토는 10개, 사과는 40g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염 환자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마늘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위 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배즙, 사과즙, 양파즙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건강즙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체내 칼륨 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빵과 시리얼입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기 위해 빵에 잼을 발라서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마 이 조합들이 몸에 좋지 않다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미숫가루와 동일한데요. 시리얼은 혈당 지수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혈당 지수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특정 음식을 먹은 이후 2시간 동안 혈당이 상승한 것을 수치화하여 숫자로 표기한 건데요. GI가 높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얼은 제조 공정에서 몸에 흡수가 더 잘 되는 단순당으로 분해시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리얼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이 금세 추락하게 되어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시리얼이 아침 식사 대용의 이미지가 생겨서 그렇지 많은 영양학자들은 사실 시리얼 아침 식사는 과자로 아침을 때우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아침에 시리얼을 드셔야겠다면 시리얼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보다는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난 후에 시리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당이 많이 함유된 시리얼보다는 저당 제품이나 단백질이 보강된 시리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첫 공복을 깨는 아침 식사는 어떤 것으로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씩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밤새 잠든 사이에도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탈수 증상은 밤새 혈액의 점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상 직후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 몸에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혈액과 림프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기상 직후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상 후 물 한 잔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때는 21도에서 24도씨의 온도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찬물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분 계시죠? 공복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드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앓으신 분들은 물을 빨리 드시면 뇌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은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아침 공복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달걀은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아 근육 생성을 돕고 뼈와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또 기억과 학습 능력 등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 콜린도 풍부합니다. 달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또 풍부한데요. 이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망증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계란 속 레시틴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삶은 달걀을 아침에 섭취해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매우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트밀은 가마에 구운 귀리를 압착 절단하여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서 조금만 드셔도 오랜 시간 포만감이 유지되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 속에서 점성을 형성하며 포도당 흡수를 저해하며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오트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더라도 작게 분쇄된 오트밀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트밀을 고르실 때는 귀리를 거의 분쇄하지 않은 형태의 오트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하실 분들은 위장이 안 좋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평소 배에 가스가 쉽게 차고 복통과 잦은 배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트밀 섭취를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그릭 요거트는 꾸덕하고 진득한 질감이 매력인데요. 이 그릭 요거트는 인공 첨가물 없이 원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거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청을 제거하고 단백질만 남기는 방법으로 제조를 해서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가서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됩니다. 또 그릭 요거트는 혈당 수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데요. 탄수화물 비율이 적기 때문에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가 포함된 고단백 식사를 한 경우 저단백 식사를 한 그룹보다 체지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칼슘, 마그네슘, 인이 풍부해 노년기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섭취한 결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뼈 형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릭 요거트는 노년기 어르신들, 당뇨,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한식에 익숙하신 우리 부모님들이실 텐데요. 그래도 간식으로 떠먹는 요거트는 한 번씩 즐겨 드시잖아요. 이때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5번째는 바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을 시작으로 꿀조합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꽝조합의 음식들은 명확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꼭 챙겨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은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항노화 효과, 치매 예방, 인지기능 향상, 근손실 예방,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꽝조합을 피한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이든지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셔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떤 것을 드셨나요? 매일 아침 이 음식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뇨 예방은 물론 비만을 예방하여 지방간까지 사라지는데요. 오늘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이유부터 의사들도 인정한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챙겨 먹으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 식사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이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몇 년 전부터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위해 간헐적 단식이 떠오르며 아침 식사를 자연스럽게 거르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35명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임모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면 비만과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 건강, 즉 인지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선 식사를 거르면 공복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참고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점심 식사를 과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며 혈당이 널뛰듯 움직이게 됩니다.
또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혈당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글루카곤의 분비도 많아지는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성인 남성 약 3만 명을 1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침 식사를 안 한 사람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삼시세끼 챙겨 먹은 사람보다 21%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뇨 환자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면 안 되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하루 식사량을 잘 나눠서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겐 간헐적 단식이 득보다 실이 많아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아침을 거른다면 혈당이 최대 40% 가까이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스페인 연구팀에 따르면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전 9시 이후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5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관리로 당뇨를 예방하고 비만 때문에 찾아오는 지방간을 막으려면 어떤 식사가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 조합과 먹으면 좋은 꿀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 조합 첫 번째는 바로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먹기 편하고 현미와 콩 같은 몸에 좋은 곡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미숫가루보다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낫습니다. 미숫가루는 곡물류를 열풍 건조, 가열 건조하여 익힌 다음 정제 과정을 통해 가루로 만드는데요. 하지만 이 정제 탄수화물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 흡수가 빨라지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허기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간식을 찾거나 다음 식사 때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데요. 게다가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약 20분이 지나야 뇌에 신호가 전달되는데 미숫가루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빠르게 먹을 수 있어서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건강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가끔 미숫가루를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주기적으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건 피해 주시고 특히 당뇨 환자 혹은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과일즙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과일즙, 채소즙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즙은 과일과 채소 속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데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건강즙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즙을 드실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양파즙도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드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더라도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줄어들어 과당의 흡수가 더 빠르고 물처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들지 않고 금방 배고픔을 유발하게 되어 건강을 생각하면 과일 그대로를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잠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과일도 조심하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루에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걸까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곡류군과 과일군의 1교환 단위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총량은 과일 1교환 단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만 드시는 경우에는 3분의 1개,
총 80g이고요. 방울토마토와 사과를 드실 경우 방울토마토는 10개, 사과는 40g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염 환자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마늘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위 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배즙, 사과즙, 양파즙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건강즙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체내 칼륨 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빵과 시리얼입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기 위해 빵에 잼을 발라서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마 이 조합들이 몸에 좋지 않다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미숫가루와 동일한데요. 시리얼은 혈당 지수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혈당 지수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특정 음식을 먹은 이후 2시간 동안 혈당이 상승한 것을 수치화하여 숫자로 표기한 건데요. GI가 높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얼은 제조 공정에서 몸에 흡수가 더 잘 되는 단순당으로 분해시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리얼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이 금세 추락하게 되어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시리얼이 아침 식사 대용의 이미지가 생겨서 그렇지 많은 영양학자들은 사실 시리얼 아침 식사는 과자로 아침을 때우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아침에 시리얼을 드셔야겠다면 시리얼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보다는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난 후에 시리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당이 많이 함유된 시리얼보다는 저당 제품이나 단백질이 보강된 시리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첫 공복을 깨는 아침 식사는 어떤 것으로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씩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밤새 잠든 사이에도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탈수 증상은 밤새 혈액의 점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상 직후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 몸에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혈액과 림프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기상 직후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상 후 물 한 잔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때는 21도에서 24도씨의 온도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찬물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분 계시죠? 공복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드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앓으신 분들은 물을 빨리 드시면 뇌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은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아침 공복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달걀은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아 근육 생성을 돕고 뼈와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또 기억과 학습 능력 등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 콜린도 풍부합니다. 달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또 풍부한데요. 이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망증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계란 속 레시틴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삶은 달걀을 아침에 섭취해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매우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트밀은 가마에 구운 귀리를 압착 절단하여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서 조금만 드셔도 오랜 시간 포만감이 유지되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 속에서 점성을 형성하며 포도당 흡수를 저해하며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오트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더라도 작게 분쇄된 오트밀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트밀을 고르실 때는 귀리를 거의 분쇄하지 않은 형태의 오트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하실 분들은 위장이 안 좋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평소 배에 가스가 쉽게 차고 복통과 잦은 배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트밀 섭취를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그릭 요거트는 꾸덕하고 진득한 질감이 매력인데요. 이 그릭 요거트는 인공 첨가물 없이 원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거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청을 제거하고 단백질만 남기는 방법으로 제조를 해서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가서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됩니다. 또 그릭 요거트는 혈당 수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데요. 탄수화물 비율이 적기 때문에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가 포함된 고단백 식사를 한 경우 저단백 식사를 한 그룹보다 체지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칼슘, 마그네슘, 인이 풍부해 노년기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섭취한 결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뼈 형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릭 요거트는 노년기 어르신들, 당뇨,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한식에 익숙하신 우리 부모님들이실 텐데요. 그래도 간식으로 떠먹는 요거트는 한 번씩 즐겨 드시잖아요. 이때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5번째는 바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을 시작으로 꿀조합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꽝조합의 음식들은 명확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꼭 챙겨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은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항노화 효과, 치매 예방, 인지기능 향상, 근손실 예방,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꽝조합을 피한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이든지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셔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떤 것을 드셨나요? 매일 아침 이 음식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뇨 예방은 물론 비만을 예방하여 지방간까지 사라지는데요. 오늘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이유부터 의사들도 인정한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챙겨 먹으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 식사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이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몇 년 전부터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위해 간헐적 단식이 떠오르며 아침 식사를 자연스럽게 거르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35명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임모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면 비만과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 건강, 즉 인지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선 식사를 거르면 공복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참고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점심 식사를 과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며 혈당이 널뛰듯 움직이게 됩니다. 또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혈당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글루카곤의 분비도 많아지는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성인 남성 약 3만 명을 1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침 식사를 안 한 사람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삼시세끼 챙겨 먹은 사람보다 21%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뇨 환자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면 안 되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하루 식사량을 잘 나눠서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겐 간헐적 단식이 득보다 실이 많아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아침을 거른다면 혈당이 최대 40% 가까이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스페인 연구팀에 따르면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전 9시 이후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5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관리로 당뇨를 예방하고 비만 때문에 찾아오는 지방간을 막으려면 어떤 식사가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먹으면 좋은 꿀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먹기 편하고 현미와 콩 같은 몸에 좋은 곡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미숫가루보다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낫습니다. 미숫가루는 곡물류를 열풍 건조, 가열 건조하여 익힌 다음 정제 과정을 통해 가루로 만드는데요. 하지만 이 정제 탄수화물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 흡수가 빨라지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허기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간식을 찾거나 다음 식사 때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데요. 게다가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약 20분이 지나야 뇌에 신호가 전달되는데 미숫가루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빠르게 먹을 수 있어서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건강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가끔 미숫가루를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주기적으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건 피해 주시고, 특히 당뇨 환자 혹은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과일즙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과일즙, 채소즙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즙은 과일과 채소 속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데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건강즙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즙을 드실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양파즙도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드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더라도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줄어들어 과당의 흡수가 더 빠르고 물처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들지 않고 금방 배고픔을 유발하게 되어 건강을 생각하면 과일 그대로를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잠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과일도 조심하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루에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걸까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곡류군과 과일군의 1교환 단위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총량은 과일 1교환 단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만 드시는 경우에는 3분의 1개, 총 80g이고요. 방울토마토와 사과를 드실 경우 방울토마토는 10개, 사과는 40g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염 환자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마늘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위 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배즙, 사과즙, 양파즙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건강즙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체내 칼륨 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빵과 시리얼입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기 위해 빵에 잼을 발라서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마 이 조합들이 몸에 좋지 않다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미숫가루와 동일한데요. 시리얼은 혈당 지수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혈당 지수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특정 음식을 먹은 이후 2시간 동안 혈당이 상승한 것을 수치화하여 숫자로 표기한 건데요. GI가 높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얼은 제조 공정에서 몸에 흡수가 더 잘 되는 단순당으로 분해시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리얼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이 금세 추락하게 되어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시리얼이 아침 식사 대용의 이미지가 생겨서 그렇지 많은 영양학자들은 사실 시리얼 아침 식사는 과자로 아침을 때우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아침에 시리얼을 드셔야겠다면 시리얼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보다는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난 후에 시리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당이 많이 함유된 시리얼보다는 저당 제품이나 단백질이 보강된 시리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첫 공복을 깨는 아침 식사는 어떤 것으로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씩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밤새 잠든 사이에도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탈수 증상은 밤새 혈액의 점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상 직후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 몸에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혈액과 림프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기상 직후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상 후 물 한 잔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때는 21도에서 24도씨의 온도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찬물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분 계시죠? 공복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드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앓으신 분들은 물을 빨리 드시면 뇌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은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아침 공복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달걀은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아 근육 생성을 돕고 뼈와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또 기억과 학습 능력 등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 콜린도 풍부합니다. 달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또 풍부한데요. 이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망증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계란 속 레시틴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삶은 달걀을 아침에 섭취해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매우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트밀은 가마에 구운 귀리를 압착 절단하여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서 조금만 드셔도 오랜 시간 포만감이 유지되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 속에서 점성을 형성하며 포도당 흡수를 저해하며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오트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더라도 작게 분쇄된 오트밀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트밀을 고르실 때는 귀리를 거의 분쇄하지 않은 형태의 오트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하실 분들은 위장이 안 좋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평소 배에 가스가 쉽게 차고 복통과 잦은 배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트밀 섭취를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그릭 요거트는 꾸덕하고 진득한 질감이 매력인데요. 이 그릭 요거트는 인공 첨가물 없이 원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거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청을 제거하고 단백질만 남기는 방법으로 제조를 해서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가서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됩니다. 또 그릭 요거트는 혈당 수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데요. 탄수화물 비율이 적기 때문에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가 포함된 고단백 식사를 한 경우
저단백 식사를 한 그룹보다 체지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칼슘, 마그네슘, 인이 풍부해 노년기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섭취한 결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뼈 형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릭 요거트는 노년기 어르신들, 당뇨,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한식에 익숙하신 우리 부모님들이실 텐데요. 그래도 간식으로 떠먹는 요거트는 한 번씩 즐겨 드시잖아요. 이때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꿀조합 5번째는 바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을 시작으로 꿀조합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꽝조합의 음식들은 명확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꼭 챙겨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은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항노화 효과, 치매 예방, 인지기능 향상, 근손실 예방,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꽝조합을 피한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이든지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셔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